GTX A 노선 요 부분을 박원순 서울시장 포함해서 다 공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장 강력한 것이 창릉 신도시를 이번에 BC값 산정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양시에서는 삼성역에서 만족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되게 된다면 이 금천조리선도 같이 포함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이 좀 소외되어 있잖아요. 특히 여기 뭐 내우동이라든지 조리읍 주민분들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동안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인프라가요. 관산 내우라든지 조리읍 분들이 편하게 광역철도 노선을 이렇게 삼성역으로 연장만 된다면, 자, 이렇게 되면 신분당선 연장과 금천조리선 운정 효과를 보시면은 요게 조금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운뽀TV입니다. 경기도 서부권으로 가는 새로운 철도 노선이 뚫린다. 신분당선 서부권 연장과 파주 금천조리선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영상은 지난번에 신분당선에 관한 일부 영상을 올리고 두 번째로 올리는 2부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2부 영상의 주요 테마 라인입니다. 1부에 이은 2부는 경기도 서부권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가 신분당선이 만약 남부에서 북부까지 연장이 되면 이런 노선도가 예상이 된다는 미래 노선도를 말씀드린 건데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동빙구역에서부터 삼송역까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 구간을 넘어서 이제 킨텍스까지, 그리고 금촌조리선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순서입니다. 신분당선 개요 노선도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신분당선 삼송역 연장한 노선도, 신분당선 삼송역 연장한 핵심 포인트, 이것이 킨텍스역까지 연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금촌조리선은 명칭이 금촌조리선 혹은 조리금천선이라고 예상 명칭이 나와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 영상에서는 금촌조리선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분당선 서부권 연장과 금천조리선과 운정신도시에 미치는 효과, 이 정도를 설명드리고 소견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신분당선의 개요인데요. 일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가 역순이 13개고 32.29km입니다. 개통 연역은 이렇게 돼서 남쪽으로는 호면시까지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 신사역과 용산까지도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요. 사업 시행자는 신분당선 주식회사, 네오트랜스 주식회사가 운영 및 유지 보수를 합니다. DX 라인에 대한 의미도 일부 영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일부 영상을 이렇게 카드 뉴스로 넣어 드릴 테니까 일부 영상을 보실 분들, 신분당선의 개요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일부 영상을 한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신분당선의 현재 개통 내용입니다. 광교에서부터 강남역까지 이렇게 황금 노선 라인을 끼고 있고, 판교, 성남, 용인, 수지, 광교, 수원까지, 그리고 호메시까지도 연장이 되고, 위쪽으로는 신사와 용산 확장까지, 추후 삼성역까지도 연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구 정치인들과 모든 현안을 가지고 이 신분당선 라인은 황금 골드라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바라는, 어느 도시든 수도권 외곽에 있는 도시들은 이 신분당선 라인을 연결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인트고요. 자, 신분당선 삼송역 연장한 노선도입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하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했습니다. 용산에서 삼성까지 약 18.4km의 길이를 연장하는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약 1조 6,532억 원 정도 돼요. 서울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삼성 연장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무려 3, 4, 5회까지 계속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BC값이 나오지 않았어요. BC값은 경제적 타당성이라고 해서 사업을 했을 때 수익이 나와야지 이제 지하철 철도 노선을 깔지 않습니까? 이 철도 노선에 대한 이 사업성이 BC값이 무려 0.3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0.3이 나온 게 올해 상반기였거든요.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 0.3에 대한 수치를 발표했는데, 서울시는 어떻게든 이것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유는 이 신분당선 삼성역 연장은 사실 고인이 되신 박원순 서울시장님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여기 그 은평 뉴타운이라고, 삼성 밑에 은평이 있잖아요. 이쪽을 개발하면서 지하철 이쪽을 강렬하게 희망을 했습니다. 삼성역을 신분당선으로 연결하는 노선을 계속 꾸준히 집요하게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낮은 경제적 타당성 조사 결과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업이지만, 그것을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이낙연 의원이 지금 이거 강력하게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재추진 의지를 밝혔어요. 그래서 청신호가 떴습니다. 이 앞으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신분당선 삼송역 연장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실제적으로 이 박원순 시장님께서 생각했던 거는 신분 당선이 워낙 강남과 수원까지 내려가는 황금 라인이기 때문에 이 황금 라인이 용산까지 연장은 확정이 되고 용산에서 시청, 서울역, 광화문, 상명대를 넘어서 은평 뉴타운과 삼성역까지 연결을 시켜주면서 은평 뉴타운, 서울시장으로서 은평 뉴타운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강남 접근성과 경기도 남부 접근성을 수혜를 입게 해주려는 의지가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 A 노선 요 부분을 박원순 서울시장 포함해서 다 공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GTX A 노선은 대신도 지하 광역 고속철도 아니겠습니까? 요쪽 구간은 공용 구간이기 때문에 따로 철로를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아래쪽 신설 구간 3km와 위쪽 신설 구간 8km만을 연결을 해서 빠르게 은평 뉴타운과 삼성역까지 연결을 하겠다. 이것이 신분당선 삼성역 연장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정세균 총리도 이쪽 종로구에 있는 지역구 정치인들은 다 이 신분당선 연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종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강남에 비해서는 이제는 약간 종로가 좀 뒤떨어진다. 물론 이 뒤떨어진다는 표현 자체는 다양한 측면에서 되게 주관적인 표현일 수가 있어요. 종로도 굉장히 좋죠. 하지만 종로를 부활한다. 과거에 1900년대 대한민국의 1번가, 대한민국의 상징은 사실 종로였잖아요. 이 종로를 1번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모든 서울 접근성을 이쪽으로 몰게 해야 되는데 이쪽 은평 뉴타운이나 서부권 사람들도 이렇게 종로로 들어올 수 있는 신분당선을 연장시키는 것에 다 공약을 걸었어요. 정세균 총리도 그랬고 이낙연 의원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이쪽 신분당선 라인에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지금 이걸 연결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분당선 삼성역 연장이 지금 아주 청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다. 기존에는 경제적 타당성 BC값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BC값 때문에 많이 좌절이 됐지만 지금은 대선 후보급 종로구 의원까지도 나서서 지금 신분당선 연장을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유력한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이제 KDI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창릉 신도시를 이번에 BC값 산정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창릉 신도시가 기존의 BC값 0.3이 나왔을 때는 창릉 신도시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5월 달에 재기용 용역을 하면서 이거 안 된다. 사전 타당성 조사를 무조건 통과시키려는 겁니다. BC값을 1.0을 넘기기 위해서 창릉 신도시를 의뢰에 포함시켰다고 해요. 그러면은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도 1.0이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고양시에서는 삼성역에서 만족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시는 이미 2016년, 17년부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킨텍스까지, 삼성역에서 킨텍스까지 연결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용역까지 마치고 있고 이번에 삼성역 연장이 다시 이렇게 청신호가 켜지면서 또 용역 연장을 하겠죠. 무조건 고양시의 꿈입니다. 신분당선이 고양시 킨텍스까지 연결이 된다면 킨텍스에서 수원 광교, 수원 호메시까지도 한 번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고양시 입장에서도 이 황금 라인인 신분당선을 결코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일산 지역이 창릉 신도시나 덕양지구나 원흥이 너무 뜨다 보니까 소외받는다는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일산으로 계속 접근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킨텍스 역으로 연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양시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동안 대안이 굉장히 많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계속 타당성 영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삼성역까지만 확정이 된다면 킨텍스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기간은 길겠지만 철도 노선 사업이라는 것이 뭐 구간 하나 늘리는데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킨텍스가 과연 언제 열릴지는 우리가 언제 탈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진 노선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해야지 현실화가 되는 거지. 이게 언제 내가 언제 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 삼송에서 킨텍스까지 16km를 연장하는 길이고 사업비는 1.5조 원입니다.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고 일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용산까지는 지금 확정이 됐거든요. 용산 다음 정거장이 동빙고입니다. 그래서 이 동빙고에서 삼송 구간을 동시 착공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고양시는 삼송을 착공할 때 이 킨텍스까지 아예 그냥 다 같이 공사하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분당선 킨텍스 연장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 상태죠. 그럼 이렇게 신분당선 서부권 연장이 청신호가 켜지고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파주시는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파주시도 이미 2013년도부터 금촌 조리선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제기를 하고 있었어요. 조리금촌선이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촌역과 원롱역 그리고 이 북부 지역에 있는 파주시 주민들이 지금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냐? 경의선 하나만 이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도로는 통일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통일로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는 특히 여기 벽제, 고양, 관산, 조리 이쪽 지역 사람들에게는 지금 지하철, 철도 이게 아주 절실합니다. 도로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살기가 너무 어렵고 교통 인프라가 균형 발전이 전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리금천선을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거고 금천조리선은 2014년부터 파주시도 계속 이걸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흐지부지 시간만 흐르고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멈춰 있었던 사업인 거죠. 초기에는 이 금촌조리선을 그 파주시 입장에서는 금촌에서 여기 지축역으로 이렇게 지선으로 연결하는 거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지선으로 연결하면서 어떤 이쪽 지역 주민들에게 수혜를 가져가게 하는 그런 노선 전략을 짰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낙연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신분당선 삼송 연장이 확장되니까 파주시도 이와 질세라 우리도 그러면은 금촌 조리선을 삼송으로 연결하겠다. 금촌에서 삼송으로 연결해서 신분당선 서부권 연장과 강력하게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그 아주 긍정적 의미의 물타기죠. 신분당선 서부권 연장 삼송역이 지금 가시화되니까 이 삼송역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고양시에 있는 관산동이라든지 원신동 이쪽 주민들과 고양시도 만족스럽고 파주시 주민들도 만족스러운 이런 노선도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삼성으로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구축 계획에 이미 43개 신규 노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 조리금촌선 노선도를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넣어달라고 이미 국토부에 건의를 한 상태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게 되는데 아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되게 된다면 이 금촌조리선도 같이 포함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파주에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책 토론 포럼도 열고 있고요. 경기도 서북부 균형 발전과 파주시의 운정으로 편중되어 있는 지역 쏠림 현상을 넘어서 중북부 파주 지역에도 호재로 작용시키기 위한 파주시의 노력과 움직임을 반영한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통일로 가는 광역철도망이거든요. 통일로 가는 광역철도망이라는 걸 좀 엮어서 나오게 되면 운정신도시에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금촌조리선 예상 노선도입니다. 아직 노선은 미확정인데 총 연장은 약 16km 구간이고요. 이 사이에 있는 주민들이 아직 비시값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 25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25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고양시에서도 좀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사람들이고 조리읍이라든지 원룸 금촌 많이 좀 소외되어 있잖아요. 특히 여기 내우동이라든지 조리읍 주민분들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동안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인프라가요. 관산 내우라든지 조리읍 분들이 편하게 광역철도 노선을 이렇게 삼성역으로 연장만 된다면 신분당선을 이용해서 강남까지도 아주 편리하게 갈 수 있는 획기적인 철도 노선이 되기 때문에 이 노선은 정부도 파악을 하겠지만 국가철도망 계획이 꼭 이렇게 BC값으로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BC값을 떠나서 남북 통일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BC 경제값이 0.5만 넘어도 이건 꼭 필요한 노선이다라고 합리적인 이유만 있다면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가야 되는 철도 노선이겠죠. 이렇게 지금 BC사업보다는 지역 균형 발전과 통일과 남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광역철도 노선이라는 걸 강조 안 하고 있는 거죠. 지역 국회의원들이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으셨더라고요. 조리금천선 추진을 위한 국회 통일로 교통포럼인데 이 포인트를 지금 보셔야 돼요.
BC 값이 안 나오고 있는 노선이니까 이렇게 통일로라는 통일을 집어넣습니다. 지금 경기도 서부권에 지금 광역철도가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지하철만 있지 광역철도가 없는데 이건 지금 광역철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요걸 넘어서서 이제 북한까지도 경의선, 경의선도 있지만 이 철도 노선도 북한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북한으로 가는 광역철도 노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4명의 국회의원, 이 당시 2019년에 4명의 국회의원이 통일로 교통 포럼을 발족했습니다. 지축, 관산, 조리, 금촌 연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BC 값을 넘어서서 지역 균형 발전이나 통일을 위한 광역철도 노선 쪽으로 접근을 해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신분당선 서부권 연장 삼성역까지의 가시화 청신호와 함께 아주 잘 묶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신분당선 연장과 금천조리선 운정 효과를 보시면은 요게 조금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운정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GTX A 노선은 예정대로 이렇게 서울로 가고 강남으로 가게 되고요. 신분당선 아까 보여드렸던 노선이 어떤 노선이 될지는 모르지만 대화나 킨텍스 중에 하나가 걸리게 된다면 지하철 3호선 연장이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이것이 연장이 되면서 대화역에서 신분당선을 이용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GTX를 통해서 킨텍스로 와서 킨텍스에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운정역과 야당역 경의중앙선이 있는데, 이 경의중앙선은 대곡소사선을 이용을 가능하게 지금 파주시에서 사활을 걸고 있죠. 그래서 대곡소사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남부로도 내려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의중앙선을 이용해서 금천을 위로 올라가서 금천조리선으로 이렇게 삼성역으로 내려와서 삼성역에서 신분당선을 타게 되는 또 우회 노선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다양한 교통 라인이 생긴다는 것이 지역의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이것들이 다 현실화되려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부동산이나 그런 사람들의 심리적 기대 효과가 충분히 부동산의 가치, 지역 발전 가치에도 반영이 됩니다. 철도 노선을 한번 깔 때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철도 노선 10년 뒤에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10년 뒤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 GTX 역사가 아직도 3년이 남았지만 지금 운정 센트럴 프로지오라든지 아이파크 지금 엄청난 기대 효과를 받고 있잖아요. 이런 호재들이 발표되면 발표될수록 운정 신도시도 부동산 시장에 아주 큰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현실화가 된다면 아파트의 수명이 보통 30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운정신도시에도 투자할 만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삼지구 개발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분당선 서부권 연장과 금천조리선의 성공기원을 소견으로 기원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운정신도시를 위해서는 비단 GTX 얘기만 지금 주구장창하고 있는데 지하철 3호선도 그렇지만 지하철 3호선도 아직까지도 가자마을과의 그 관계가 양쪽 지역 파주시와 고양시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금천조리선이라든지 신분당선이라든지 다양한 루트로 다양한 노선들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대곡소사선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 아파트 집값에는 결정적이다. 기대심리 효과에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신분당선 서부권 연장, 일단 삼성역 연장부터 그리고 금천조리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는 것부터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2021년 4월에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에요. 이거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굉장히 운정신도시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한 주 즐거운 한 주 되시고 언제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